롱테일 법칙에 관련된 또 다른 친구의 과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경영학과 1부학번 이서희 학생의 과제입니다. 롱테일 법칙이란 80%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뛰어난 가치를 창출한다는 이론입니다. 이 법칙은 파레토 법칙, 결과물의 80%는 조직의 20%에 의해서 생산된다. 파레토라고 하는 그 파레토 법칙과는 정반대의 이론입니다. 이 법칙은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잡지 편집장이 처음 사용한 이론입니다. 어떤 기업이나 상점이 판매하는 상품을 많이 팔리는 순서대로 가로축에 늘어놓고 각각의 판매량을 세로축에 늘어놓고 선을 이어 연결하면 많이 잘 팔리는 상품들을 연결한 선은 급경사를 이루며 짧게 이어지지만 적게 팔리는 상품들을 연결한 선은 마치 공룡의 긴 꼬리처럼 낮지만 길게 이어지는 것을 찾아냈고, 이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상품들의 총 판매량이 많이 팔리는 인기 상품의 총 판매량을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사실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롱테일 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글을 쓸 때 보면 이제 글을 쓰고 나면 여러분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쓸 때 혹은 눈으로 볼 때 하고는 또 다른 어떤 단점들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잘 썼지만 이론입니다, 이론입니다, 이론입니다. 이렇게 같은 그 어미를 반복하는 건 문장을 좀 풍요롭게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소리내서 읽다 보면 이 부분을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해야겠구나, 다른 어미를 사용해야겠구나, 이런 거 아주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을 거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과제 보면서 굉장히 많이 뭐랄까 깨닫는 부분인데, 너무 길어요. 왜 이렇게 긴 문장들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길게 쓴다고 잘 쓴 문장처럼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문장은 짧고 명쾌하게 명료하게 써야 합니다. 지금 거의 5줄? 하나, 둘, 셋, 넷, 5줄. 그죠? 거의 4줄 반 정도의 길이가 한 문장이라고 하면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되게 애매한 문장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쓰는 사람도 내가 이 문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지? 라는 것을, 포인트를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문장은 좀 짧게 찾았으면 하고요.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도서에서 찾을 수 있었대. 온라인 서점 아마존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한 해 몇 권 팔리지 않는 비인기 서적의 매출 총액이 베스트셀러 매출 총액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파레토 법칙에 따랐다면 주요 상품인 베스트셀러 20%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해야 했지만, 놀랍게도 전체 매출 중 베스트셀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알려졌습니다. 매출의 나머지 3분의 2는 인지도가 거의 없는 책들이 차지한다고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지배적이었던 파레토 법칙을 깨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뭐죠? 이게 줄글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쓸 때 이런 얘기를 쓰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이 서희의 글은 줄글로 지금 문장을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쓰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 보통 이런 표시는 어떤 때 그 개괄식이라고 하죠. 뭐뭐함, 뭐뭐임, 뭐 있음, 뭐뭐 부족, 뭐 이런 거 있을 때, 뭐뭐 충족, 뭐 이런 단어들로, 어미 없이 단어들로, 서술형 어미 없이 단어들로 끝날 때 보통 저런 이렇게 가운데 표를 쓰게 되죠. 주로 보고서에다가. 그러니까 보고서라는 건, 우리 이것도 보고서지만 그 뭐라 그러죠? 어디 무슨 사업 보고서라던가 무슨 어느 기관에다가 제출하려고 할 때,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제출하려고 할 때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지금 우리 글은 그냥 줄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표시를 쓰는 게 별로 좋진 않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이 부분 출처가 필요해요. 물론 이 앞에도 출처가 필요하죠.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입을 빌어서 대신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출처가 필요하고, 우리는 절대로 이 데이터를 뽑을 수 없었잖아요. 네. 혹시 데이터를 자신이 뽑은 거라면 자기가 어떻게 데이터를 뽑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출처를 밝혀줘야 한다는 거. 그렇지만 개념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많은 친구들이 이 개념 자체에 그냥 정의를 내리고 정의에 맞는 정의는 어디서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니까, 인터넷이나 뭐 책이나 이런 데서 찾으셨으니까 정의를 잘 내려요. 정의가 틀린 친구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정의대로 문장을 이끌어 간다는 건, 사실 아마존의 사례를 들었으면 아마존이 지금 우리 서희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아마존의 매출을 분석했더니 한 해에 몇 권 팔리지 않는 비인기 서적들의 매출 총액인 거죠. 여기 들을 넣어야겠죠. 비인기 서적들 전체의 매출 총액이 베스트셀러 몇 권에 한 20%를 차지하는 베스트셀러 매출 총액을 넘어선다는 거. 이게 이런 사례를 적어줘야 해요. 근데 이제 실제 사례를 적은 친구들 중에 주로 감점을 당한 친구들 중에는 요 사례를 적지 않고 다양성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롱테일 법칙이 컨텐츠의 다양성을 만들었다. 근데 다양성을 만드는 건 영향력에 의한 결과일 수는 있는데, 롱테일 법칙을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영향력에다가 쓸 수 있지만, 실제 롱테일 법칙을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라 그럴 땐 그 내용을 쓰면 감점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존의 상황을 롱테일의 현상으로 비유하자면, 공룡의 몸통, 즉 경쟁이 심한 부분은 주로 사람에게 잘 팔린 베스트셀러나 새로 출시된 상품으로 비유됩니다. 그리고 꼬리 부분은 소비자들에게 잘 팔리지 않아서 서점에 전시되지 못했던 책들이나 옛날 책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서 부분에서 롱테일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왜 롱테일에 해당한다라는 게 있으면, 이 롱테일의 현상으로 아마존을 분석해 봤더니 아마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분석해 보겠다라는 거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서점이 활성화되면서 서가에 비치되지 않은 책들까지 온라인 서점에서는 모두 소개할 수 있는 등 전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시 비용이나 물류 비용이 매우 저렴해져서 유통 구조가 혁신되었으며, 소비자들은 검색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상품 정보를 찾을 뿐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과 소통하며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선택의 폭이 넓어져 팔리지 않는 책들, 즉 비주류 단행본이나 희귀본 등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흔히 베스트셀러라고 하면 많이 팔리거나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집중하는 상품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심리는 가성비 및 가심비,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의 비율을 중요시 여기면서 낮은 가격에 높은 성능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것이 소비자들의 심리입니다. 베스트셀러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면 잘 팔리는 상품에 광고와 판촉 행사 등이 집중되면서 높은 판매량을 보이지만, 이내 경쟁이 심해지면서 판매량 유지를 위한 소통 비용과 공고 홍보 비용이 늘어나면서 판매이익은 오히려 낮아질 것입니다. 롱테일 현상을 보면 고객들은 베스트셀러, 즉 경쟁이 심한 상품도 구매하겠지만, 경쟁이 심하지 않아 적정한 이윤을 지닌 상품도 판매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긴 꼬리 상품들은 판매 수량이 적지만 광고나 판촉 행사 등과 같은 소통 비용, 광고 홍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판매 이익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롱테일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검증이 필요하죠. 실제로 이렇게 광고나 판촉 행사 등과 같은 소통 비용, 홍보 마케팅 비용이 적게 들어서 판매 이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나 이거는 검증이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냥 서희 학생이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네. 나머지 내용들은 자신의 어떤 관찰, 자신의 통찰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낮아질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얘기는 실제 판매 수익이나 판매 이익률이 이 공룡의 머리에 있는 20%의 잘 팔리는 제품들에 비해서 이 80%의 잘 팔리지 않는 비주류 제품들이 실제로 판매 이익률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검증해 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주가 필요하죠. 두 번째 사례는 레고 조립형 장난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존이랑 레고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자료를 찾으면 그게 나오나 봐요. 플라스틱 블록 완구 레고는 오프라인으로 시작했지만 오프라인으로 뭘 시작해?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시작했지만 명확하게 써주시길 바래요. 판매 혹은 유통을 시작했지만 온라인 매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레고가 왜 롱테일 현상의 구체적인 예시가 될 수 있냐면 이런 거 구어체죠. 그냥 롱테일 현상의 구체적인 예가 된 레고는 이렇게 써도 돼요. 제품들 가운데 90%는 오프라인에서 살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레고는 일찍부터 롱테일 법칙을 깨닫고 소수의 고객에게 특화된 맞춤형 제품을 생산해내는데 노력했습니다. 물론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들의 판매량은 히트 상품에 비하면 적지만 이런 상품들이 여럿 모이면 히트 상품 하나와 맞먹는 매출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자, 근거. 주로 근거 제시가 문제예요. 사실은 자료를 찾아서 나온 데이터일 텐데, 근거 제시해 주시고. 이러한 롱테일 현상이 일어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자면 제일 큰 변화는 인터넷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 인터넷의 발전. 변화 양상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죠. 인터넷의 등장으로 무한한 진열 공간과 광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 오프라인이면 진열할 수 없어 판매 기회조차 없었던 상품들이 온라인에서는 당당히 진열되어 팔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꼬리 부분에 위치한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증가시켜줍니다. 이 말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다 알기는 해요. 그쵸? 근데 인터넷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뭐보다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제품을 홍보하고 마케팅했던 비용을 인터넷으로 바꾸면서 그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문장 자체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서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더 모르겠거든요. 꼬리 부분에 위치한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증가시켜 줍니다. 도대체 여기서 얘기하는 유동성이라는 뭐고 무엇을 또 효과적으로 증가시켜 주는지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장을 다시 명확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PC가 등장하면서 생산 도구의 대중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죠. 제가 이전에 여기서 안 했나? 제가 요새 코멘트를 하고 있어서 이쪽 코멘트와 저쪽 코멘트가 막 헷갈리긴 하는데 보통 이렇게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속 이
변화를 하는데 제일 큰 변화는 인터넷 발전, 첫째. 그다음 두 번째, PC가 등장해서 생산 도구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면 이제 또 뒤에 가서 세 번째, 소비자가 상품에 접근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뭐 이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첫째, 아예 처음부터 이러한 롱테일 현상이 일어나게 된 시대적 배경은 크게 뭐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제일 큰 변화로 인터넷 발전이다. 뭐 이렇게 쓰면 좋죠. 둘째, PC가 등장하면서 생산 도구의 대중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롱테일 현상이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전문적인 일, 즉 음악 제작이나 영화 제작 등의 작업들을 일반인들도 할 수 있게 되면서 생산자 수를 엄청나게 늘려주었습니다. 이는 생산 도구를 더 쉽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꼬리를 더 길게 해주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문장들도 조금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PC가 등장하고 생산 도구가 대중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했던 일들인 영화나 음악 제작 같은 작업들을 일반인들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다양한 콘텐츠의 수 자체가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생산자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만큼 만드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만들어지는 산출물도 더불어서 많아지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생산자 수를 엄청나게 늘려주었다. 생산자 수도 좀 그렇고 이 음악 제작이나 영화 제작을 하는 사람을 생산자 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 컨텐츠를 창작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고 더불어 컨텐츠 개수도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때문에 꼬리는 점점 더 그래프의 꼬리는 점점 더 길어지는 결과를 맞이했다. 꼬리를 길게 해주는 핵심적인 원인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소비자가 상품을 접근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기존 방식은 쇼핑몰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검색해서 상품 소개 화면을 본 뒤 정보를 확인한 후 구매를 하기 때문에 쇼핑몰 첫 화면에 노출된 상품으로 주문이 집중되었습니다. 뭐뭐 한 뒤, 뭐뭐 한 후, 뭐뭐 하기 때문에. 요거 같은 반복이기 때문에 좀 다른 말로 바꿔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요즘 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상품을 검색하고 지인들의 추천이나 소셜이라고 안 하고 그냥 소셜 이렇게 쓰죠. 미디어, 링크 알림을 받고 상품을 보는 일이 많아지면서 특정 상품의 소개 사이트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서 딥링크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자, 많아지면서 넘어가게 되면서 어색하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로 읽다 보면 내 문장이 비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내서 읽어보는 연습하는 거 되게 정말 중요한 연습이거든요. 이러한 롱테일 이론은 종전에 비용 대비 저효율로 소비자의 눈에 띌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였던 외면당하던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인기 상품을 압도하는 결과를 낳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떠오르게 되었다. 자,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이 롱테일 이론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다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그냥 이 문장 자체를 보면 명쾌하지 않은 문장이거든요. 외면당했던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인기 상품을 압도하는 결과를 낳아. 지금 롱테일은 요 하나의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요 하나의 외면당했던 하나의 제품이 인기 상품을 압도하는, 그러니까 홍보나 마케팅 뭐 이런 이런 새로운 도전들을 받아들여서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홍보나 마케팅 하던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하던
것 때문에 뭔가 이 외면당했던 제품들이 인기 상품으로 압도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 제품 하나하나가 인기 상품의 하나하나를 압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잖아요. 여전히 대중들에게 지배를 받는, 대중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상품은 인기 상품이에요. 공룡의 몸통에 해당하는, 머리와 몸통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되냐면, 외면당했던 제품들의 합이 전체적으로 전체 상품의 전체 상품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매출의 압도적인 뭐 포션을 차지하는,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말이 맞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동안 주류 상품들이나 주류 시장을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반해 꽤 부분,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오타겠지? 그죠? 확인하셔야 돼요. 오타. 틈새 시장으로 이동한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무엇이? 주어가 빠졌습니다. 비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업의 마케팅 측면에서도 소수에게 VIP 서비스를 제공하여 80%의 효과를 내는 것보다는 낮은 비용으로 수요가 낮을 것 같은 잠재 고객에게 다가가 이윤을 남기는 것이 디지털 사회에 적합한 마케팅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문장도 좀 애매하긴 한데 넘어가고. 따라서 롱테일 법칙은 80%의 사소한 다수가 핵심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용어로 자리잡게 되면서 부의 재분배, 정보의 재분배 등 롱테일 법칙으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부의 재분배, 정보의 재분배까지 언급한 거 굉장히 잘했고, 관련되어 있어서 찾았던 논문들이 이런 논문들이라는 건데, 앞서서 다른 친구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각주 형태로 달아주는 게 좋고요. 논문이나 웹페이지나 저서나 등의 참고 문헌을 기입할 때에는 이 참고 문헌의 저자, 정보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저자, 제목, 출판사, 혹은 학회지 이름이 될 수 있고요. 학회지 이름. 그 다음에 출판 연도. 그 다음에 그걸 따왔다면 페이지까지. 네, 이렇게 잘 적어주셔서 이 논문이 궁금하거나 우리 서희의 글을 읽고 나서 이 논문 나도 찾아봐야겠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친구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러면 그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몇 가지 이제 단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쓴 글이에요.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했고 2가지 사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영향관계를 주고 있는지 지금 이 시대에까지, 심지어 그것에 왜 이런 롱테일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도 여기서 밝혀주고 있죠. 네. 원인, 그 다음에 영향력, 위에는 앞에는 2가지 사례, 개념 잘 썼어요. 그죠? 많은 친구들도 이렇게 잘 썼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서희를 비롯해서 조금 더 보충해 가면서 이야기를 완성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자꾸 혼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에 너무 마음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쓴 글이기 때문에 뽑은 거고요. 아무리 잘 쓴 글도 저도 제가 지금 글을 써도 계속 퇴짜 맞아요. 잘 못 썼다고.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퇴고하고 다시 쓰고 퇴고하고 다시 쓰고 해서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롱테일 법칙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한 서희 학생, 우리 함께 공부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